자, 그래서 이 진핵생물은 미토콘드리아라는 거라고 하는 새로운 세포 소기관을 산소가 발생한 이 지구 이후에 획득을 하게 된 연유로 인해서 엄청나게 에너지 측면에서 큰 이익을 얻게 돼서 빠르게 진화를 하게 된 그런 계통입니다. 생명체. 그래서 바로 또 한 가지가 그 미토콘드리아 덕택에 에너지를 또 한 가지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다세포 생물과 단세포 생물의 차이가 있잖아요.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세포 구조상의, 세포 구성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포 단위를 벗어나서 다세포와 단세포는 이제 또 다른 얘기잖아.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죠. 저 밖에 있는 나무, 식물, 꽃, 고추 피는 식물들, 그런 것도 다 다세포 생물이에요. 자, 그러면 진핵생물인 모두 다세포 생물입니까? 아니야. 진핵생물은 전부 핵이 있어야 되고 세포소기관, 미토콘드리아를 위시한 세포소기관을 가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들이 전부 다 다세포 생물로 일종의 그건 자기 개인의 취향이야. 라이프 스타일인 것이지. 다세포 같이 모여 살자. 다세포 생물은 어떻게 이제 생겨난 것일까요? 세포 분열 후에 원래는 일단 각자 제 갈 길 가는 걸로 다 돼 있는데 세포 분열을 한 서로 각자 빠이빠이인데 이들은 세포 분열 뒤에도 뭔가 미련이 남아가지고서 분열한 그들이 계속 같이 붙어서 살고 있는 게 다세포 생물이잖아.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체가 돼가지고서 그러나 진핵 생물들 중에서도 그런 것을 극혐하는 효모라든가 또는 아메바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원생 생물들이 진핵 세포이면서 단세포 생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세포와 단세포는 진핵 생물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단세포가 훨씬 더 편해. 좋아, 그게. 나는 다세포가 훨씬 아무래도 든든하지. 같이 모여 살면. 단독주택에 사느냐, 아파트에 사느냐의 선호도 차이인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에 살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공동으로, 공동 구매와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그 다음에 크게, 일단 든든하잖아. 이웃들끼리. 다세포 생물들은 그러니까 훨씬 더 큰 덩치를 유지하는 그런 이점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방어라든가 또는 생명 유지에 훨씬 더 큰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데 다만 또 한 단점은 뭘까요? 다세포 생물로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에너지가 장난이 아닌 거지. 그 다세포 생물이라는 하나의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가 엄청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세포 생물이 되기 위해서는 또 역시 이것이 에너지가 그걸 답을 또 먼저 얘기를 해주네. 왜 원핵 생물은 다세포 생물이 없을까라고 묻는 거지. 없어요. 간혹 가다가 집단으로 여러 개의 세균들이 모여서 이렇게 군체를 형성해서 사는 그런 세균도 있으나 그들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절대 불러서는 안 됩니다. 습관돼 그럼. 안 돼. 버릇 나빠져. 그들은 다세포 생물이 아니야. 왜 다세포 생물은 원핵세포에는 없을까? 진핵세포에서만 일단 만들어질까? 누구? 답을 미리 말해줬다고 얘기했잖아. 원핵세포들이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원핵세포들이 큰 덩치를 이루어가지고서 우리 지금 세포 개수가 몇 개예요, 우리? 무슨 몇백 조가 되잖아. 300조 조 단위로. 그런 정도의 세포로 같이 모여서 살기에는 그 에너지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덩치가. 그만큼 미토콘드리아가 제공해주는 에너지의 양이 그만큼 획기적이고 크다는 얘기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아니, 왜, 뭐, 그냥 모여서 각각 십시일반 객출해내면 되지.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각자의 세포가 전부, 다, 니들도 전부 다 각자 뭐 에너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럼 뭐, 세포 하나가 만들어내나, 세포 100개가 만들어내나 똑같은데, 뭔 놈의 다세포 생물이라고 해서 에너지가 어쩌고저쩌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다세포 생물. 아까 얘기했죠. 세균이 군체라는 것을 군체로서 생활하는 세균도 덜어 있단 말이지. 여러 개. 그러나 그들을 다세포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은 그냥 모여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로 다세포 생물로서의 진수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지. 다세포 생물로서의 진수, 제가 지금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세포 생물, 대저 다세포 생물이라면 이것을 보여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것? 응? 뭐라고요? 기관계, 뭐, 연관이 되는 얘기야.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 기관계가 없는 다세포 생물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으로 치면, 그러나 매우 연관이 있는 얘기야. 딱 두 글자. 다세포 생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 특징. 두 글자라고 그랬지, 두 글자. 한글로 두 글자. 비읍, 피읍이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방황? 분화! 그래, 분화. 분화란? 아까 300조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세포가. 우리 세포가 300조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죠? 300조든 500조든 1000조든 간에 일단 처음에 출발점은 어디? 세포 하나 뭐? 수정란. 수정란에서 출발해서 그 수정란이 미친 듯이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서 마구마구 쏟아내서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3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간에 1000조가 됐든 간에 이 세포는 전부 수정란의 무엇입니까? 수정란의 뭐지? 클론이란 말이야. 뭐 특별한 짓 한 거 없어. 수정란이 그냥 복제 해가지고서 쫙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세포들이 수정란의 하나의 그러니까 세포 분열의 자손으로서 유전자가 어떻게 돼? 100% 동일하다는 얘기죠. 다 똑같은 쌍둥이야,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클론이야, 클론. 근데 여기서 이상하잖아. 뇌에 있는 세포, 간에 있는 세포, 창자에 있는 세포, 피부에 있는 세포 딱딱 띄어서 보면 일단 생긴 게 달라. 생긴 게 왜 다르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생명체는 생긴 대로 놀게 돼 있거든. 신경세포가 그렇게 생긴 이유가 있죠. 그런데 지방세포가 그렇게 생긴 이유가 있고.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유전자가 동일한데 동일한 유전자를 가졌다면 모든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그렇지 않잖아. 동일한 유전자의 전부 이런 클론들이 갑자기 여기는 이상하게 생기고 모양과 기능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분화라는 얘기지. 어떻게 돼? 너 어쩌다 이렇게 됐니? 그러면 이들이 나오는 대답은 나 분화했어. 분화를 또 다른 측면에서 그것을 발생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또는 같이 그것을 뭉뚱그려서 발생과 분화라고도 하고 어쨌든 발생이 됐든 분화가 됐든 발생과 분화가 됐든 간에 이것은 오로지 누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다세포 생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의무예요. 분화와 발생은 다세포 생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누가 주었어? 누가 하고 싶댔어? 누릴 수 있는 어쨌든
특권이자 의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의무를 저버리면 너는 다세포 생물로서 넌 땡이야. 그 의무를 잠시 일부러 저버린 녀석들이 있지.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세포 생물인데 그 분화의 의무를 저버리고 지들만 살겠다고 계속해서 암이야. 너 암덩어리 같은 존재는 전부 제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분화와 세포 분열은 정반대해. 분화가 된 세포는 분열을 안 합니다. 분화가 되기 전까지 분화가 우리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직 철딱선이 없는 세포들은 막 세포 분열도 하고 막 하다가 드디어 내가 어떤 안정적인 자리를 잡았다 하면 이제 더 이상 세포 분열 왜 해 내가 이미 그게 바로 이제 다세포 생물로서의 요 상관관계인 것이 분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다세포 생물은 분화가 매우 특이적인 특성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자꾸 분화는 다세포 생물 특유의 특성이 딱 특자를 만들어가면 안 되냐?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기 때문에 단세포 생물 그러니까 세균은 단세포 생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균이 군체를 이뤘다 하더라도 왜 세균을 우리는 다세포로 앉혀주냐 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이런 분할을 하면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누군가는 에너지를 막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누군가는 그 에너지를 받아 먹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뇌가 스스로 저기서 뇌세포 신경세포가 자기들이 무슨 엄청나게 ATP 산소 호흡을 해서 ATP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보단 다른 데서 산소 공급을 많이 해주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고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얘기죠. 또 그러한 특성 때문에 다세포 생물로서 우리는 숨 막히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냥 우리가 단세포로 살았다면 숨 막히면 안 죽지 또 그러니까 효모 같은 경우 안 죽어. 하지만 우리는 5분만 숨 못 쉬어도 죽는 이유는 여기하고 여기가 이 동네 애들이 산소 요구량이 엄청나가지고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면 숨이 막히면 이 동네는 그런 대로 그럭저럭 살 수 있어요. 그까짓 거 근데 이 얘네들이 갑자기 산소 없는 상황에서 ATP를 도저히 공급해 줄 수 있는 그걸로는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운명 공동체로 죽게 된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다세포 생물 단계에서 물속에만 살다가 슬슬 이제 짱을 보다가 살짝 기어 나와가지고 누군가는 처음에 여기서 또 산소가 또 한 번 획기적인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처음에 이렇게 막 누군가가 그렇게 먼저 튀는 생명체들이 어디 가나 꼭 있잖아요. 한둘씩. 야, 이 물속이 너무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복잡하고 난 끔찍하다 이런 이웃들하고 같이 사는 게. 새로운 신천지로 나가서 살자 하고 물 위로 기어 올라간 생명체들 장렬하게 전사를 했겠지 처음에. 왜? 자외선, 적외선, 무슨 우주선, 감마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대로 죽어버렸으나 드디어 점점 기둘려봐 이 광합성을 하는 그 생명체들이 점점 산소를 축적을 시켜주면서 드디어 그 산소들이 저 위에 올라가서 오존층을 형성해 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땅 위도 가서 살만한 세상이 돼서 요즘 보면 이제 이렇게 됐다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산소의 진화와 산소의 어떤 중요성, 진화에 있어서의 산소의 중요성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원핵세포 이런 거 자가 영양생물 이미 얘기했으니까 쑥쑥 넘어갑니다. 종속 영양생물 아까 다 얘기한 거야.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또는 잠자기 전에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잠자기 전에 이걸 봐. 그리고 자가 영양생물들에 대한 또 다른 특성. 자, 이게 세균으로서 왜 안 넘어가냐? 왜 안 넘어가냐? 세균인데 요즘
흔히 보는 이 세균은 둘 다 광합성을 하는, 현존하는, 현세에 발견되는 광합성을 하는 두 개의 세균입니다. 그런데 한 세균은, 빛깔이 아주 곱네. 보랏빛. 또 한 세균은 흔히 식상하는, 광합성을 하는 식상한 전형적인 녹색. 그러니까 빛을 사용하는, 광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다르다는 얘기죠. 마치 식물들처럼 이들도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는데 이렇게 빛깔이 다른. 자, 그래서 이미 축적된 산소 얘기도 이미 얘기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정말로 8, 90%는 전부 멸종을 한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이것을 기회로 활용할 줄 아는 새로운 생명체, 대표적인 것이 미토콘드리아의 조상,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 일단 등치가 커질 수 있다라니,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크기가 확장. 자, 그래서 진핵세포가 또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진핵세포가 핵이 있고 세포 소기관이 있고, 얘네들은 없고, 원핵세포로서. 또 한 가지는 크기가 일단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 크기에 관련된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차이는 나중에 가서 또 한번 제가 강조를 하겠으니까, 지금은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크기가 커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것이고, 그 크기에 관한 에너지 의 측면, 산소와 크기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이게 이제 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쭉 올라오는 동안에 대기의 산소 농도를 이제 기록을, 이거 어떻게 했을까? 참 희한하네. 그래서 그래서 딱 기록을 하는 어떤 그래프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이정표식으로 여기에 이제 뭐 태초의 생명체가 태어났던 그 시점,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드디어 다세포 생물이 처음으로 발생을 했던 요 시점. 그러니까 산소 농도 차이가 매우 이제 다르죠, 이제. 그런데 하나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이쯤 요 포인트에, 요즘 이게 이제 우리의 대기 산소 농도 수준인데, 이것보다 지금 거의 한 60%나 훨씬 더 증가가 된, 산소가 엄청나게 훨씬 더 잉여 산소가 차고 넘치던 시절이 한때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만 특이적으로 얘네들이 등장을 했다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따만한 잠자리? 잠자리는 그 정도건 내가 봐줄만 하는데, 혹시 이따만한 모기였다면 내가 못 참지, 이건. 그 녀석이 이따만한 침을 가지고 나에게 덤벼들었다가는 이건 큰 문제니까. 더더군다나, 이따만한 파리가 뭉뭉거리고 날아다니냐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어쨌든 모기하고 파리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잠자리는 화석에서도 많이 발견되잖아요. 이만한 그게 전부 요 시대에 살았다는 얘기죠. 요 짧은 시기에. 산소가 갑자기 원상복귀되니까. 무슨 연유로? 이게 아마 공급 과잉.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농도를 이제 증가시키던 생명체가 갑자기 불어나게 됐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 과잉으로 산소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그들에 의해서 오히려 독이 돼가지고 이들이 이제 숫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대기 산소도 갑자기 뚝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반응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간에 이들은 잠시 요 정점에 살다가 사라졌던 그 얘기는, 왜? 곤충은 산소가 뭐가 다른데? 나르는 곤충, 비행곤충은 그냥 비행하는 새보다도 이 날개짓 하는 그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날개짓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 양이 소모가 되고, 또 나중에 생물학 2에 가서 이 순환계, 그들의 혈액 구성이 순환계를 살펴보게 되면 곤충의 순환계는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산소가 많이 요구가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이만한 덩치를 가지고 날개짓을 하면서 비행을 한다라는 건 보통 에너지 요구량이 많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산소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나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사라진 거지. 등치가 작은 비행곤충들은 뭐 그나저나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멸종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이고. 산화적 대기와 산화적 대기라는 요 시점은 아까 그 엔트로피 계속 찜찜한 거지. 진화생물학자들은 엔트로피에 대해서 창조론자들이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이 엔트로피의 기본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진화가 저절로 됐다고 막 하고 세포가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지냐 하고 이제 그럴 때 이 에너지를 주입하면 된단 말이야라고 왜냐하면 그게 사실 엔트로피가 아니 여기다 에너지를 주입하면 이게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엔트로피는 항상 우주의 모든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말이 돼? 전체적인 우주의 엔트로피지. 여기에다가 요 세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주입을 해서 여기에 엔트로피가 낮아진 생명체를 만들었다면 그것 때문에 우주의 왜냐면 연력학 제1법칙에 따라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쪽에 가서 엔트로피를 훨씬 더 증가시킴으로써 에너지를 끌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너 때문에 내가 사실 더 손해봤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주 전체에서는 엔트로피의 크기가 더 커진 거야, 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데. 네, 그래?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그게 왜 요즘은 그게 안 일어나니? 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일어났다면 한 뭐 35억 년 전쯤에 그게 일어나서 생명체가 탄생했다며. 그럼 지금이라도 해봐, 그럼. 지금도 어제 새롭게 자연적으로 탄생하는 세포가 있으면 내가 완전히 인정해 줄게.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 뭐라고 커버 칠 거야. 그럴 때 이제 들고 나오는 거지 이게 무슨 뭐 환원적 대기니 산화적 대기니 이 소리를 하는 거지. 또 다 헛소리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산소가 없었던 시절의 대기는 환원적인 대기라는 얘기죠. 산소하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뺏어가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산소는 산화를 시키잖아. 모든 물질을. 누군가가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면 나는 이제 뭐 됐다 얘기하는 거야. 뭐 됐다는 얘기는 산화됐다는 얘기지. 전자를 뺏기는 거지. 산소는 전자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게 강력한 탐욕스러운 녀석이기 때문에 전자 나만 있는 꼴을 못 보지. 전자 있으면 다 가서 날강도처럼 전자 내놔해서 뺏어가는 게 산소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화학 반응이 환원적 뭔가를 이제 빌드업을 시키려는 화학 반응은 주로 이제 환원 반응으로 이루어지는데 에너지가 이제 축적이 거기에 돼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산소는 그 정반대 방향으로 산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막 이걸 반응을 진행시킨다는 얘기지. 그래서 뭔가를 이루기가 산화적인 환경 조건에서는 이건 도저히 못 해먹는다. 뭔가를 만들려고 해도. 그런 논리를 이제 막 사용을 하는 거지. 지금 봐라. 지금 도처에 산소가 깔려 있지 않느냐. 여기서 어떻게 저절로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말이 되냐. 옛날에는 가능했다. 옛날에는 산소의 방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바닷속 깊은 심해라든가 뭐 어떤 특별한 진흙 속에서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진화학자들의 얘기고. 뭐 그거를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동조해주는 일부 뭐 생물학 또는 과학자들의 얘기이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아직도. 그 뭐 이게 사실 납득이 되겠어요? 저쪽 반대 대척점에 서서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다지 손이 떨려가지고 라떼 요거 버튼을 샷추가 두 개를 눌렀어. 투샷 추가를 했더니 라떼가 하나도 안 달어. 자, 어쨌든 오전 얘기는 아까 했고, 그래서 진핵세포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따라오는 게 늦다, 너 좀. 진핵 원핵세포의 카툰. 자, 이거 확대 과장된 만화죠. 진핵세포 안에는 뭔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매우 적합한 만화이긴 하나, 원핵세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DNA 하나 딸랑
유전 물질로 있는 건데 사이즈별로 본다면 여기 나와 있나? 진핵세포의 전체적인 평균, 여러분들 어저께 본 양파세포, 진핵세포의 하나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동물세포, 기본적으로 표준적인 동물세포나 진핵세포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요 지름이 옆 10 마이크론이거든요. 근데 원핵세포는 대표적으로 이게 1 마이크론이에요. 10배지. 지름이 10배면 부피는 10배겠어요.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얼핏 얘기하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사이즈가 엄청 작아요. 이게 커지게 됐다는 얘기죠. 진핵세포가 이게 커질 수 있게 가능한 거는 얘네들 덕분인데, 이 미토콘드리아 덕분에, 야, 당신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크게 집을 늘려서 이렇게 큰, 원룸에 살다가 이렇게 큰, 40 몇 평짜리 아파트로 내가 이사 올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하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다가 뭔가 채워 넣어야 된단 말이지. 텅텅 빈 황량한 원룸에 살 때하고 큰 아파트에 집에 살 때하고 이 안에다 가구들을 전부 다 집어 넣어줘야 되잖아.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 세포 소기관들이 왜 여기 있는 모든 세포 소기관들 이 소기관들이 왜 진핵세포에만 있느냐라는 얘기죠. 미토콘드리아 그럴 수 있었다 쳐 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진핵세포의 조상만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획득해서 나머지 세포 소기관들 미토콘드리아만 세포 소기관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다른 종류의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원핵세포의 입장에선 조금 부러울 거 아니야. 야, 나도 세포 소기관 하나쯤은 갖고 싶다. 왜 니들만 갖냐? 못 가질 거 없잖아. 근데 왜 원핵세포는 그 일도 엄청나게 얼마나 많은 종류의 세균들이 살겠어요. 얘네들은 왜 세포 소기관이 있는 원핵세포는 본 적이 없다는, 물론 찾아보면 항상 예외는 있어서 세균 중에서 어느 딱 하나 보면 덩치도 크고 세포 소기관 비슷한 거 가지고 있는 그런 세균도 간혹가다 있긴 해요. 있어. 근데 그건 이제 아주 극한 예외니까 그건 차치하고 왜 원핵세포들은 세포 소기관이 없을까? 진핵세포만 있을까?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생겨 먹어서 조상 탓을 해라? 그럼 그렇다 치고 개천에서 용나는 것도 있잖아.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어? 요즘에 한국처럼? 아니, 쥐가 가다가 원핵세포로 태어났잖아. 나도 세포 소기관 하나쯤 획득해서 진화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잖아. 왜 안 할까? 얘들아.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 같은 것을 묻고 있는 게 두 가지 방향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진핵세포는 세포 소기관이 있을까? 왜 있을까? 얘네들. 원핵세포는 왜 세포 소기관이 없을까? 그것에 대한 답은 진핵세포는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 끝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핵세포는 세포 크기가 커졌기 때문이다. 라고. 원룸 얘기를 또 든다면, 원룸에서 평화롭게 살 때에는 자다 일어나가지고서 배고프면은 왼손을 뻗으면 여기서 냄비 있고, 오른편은 라면이 있어서 딱 끊어서 부셔서 넣고 끓여서 먹으면 끝이야. 근데 갑자기 이 인간이 이렇게 큰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 또 일어나갖고 냄비 했는데 냄비가 여기 없어. 이제 손에 안 잡혀. 저기 가서 찾아와야 돼. 그동안에 라면은 저기가 있고. 그럼 그거 찾으러 또 저희가 가는 동안에 냄비는 또 도망가고. 크기가 엄청 커졌기 때문에 이 원활한 대사작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화학 반응이 이전같이 못하게 되는 거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래서 바로 세포 소기관들이 그 특이적인, 이제부터는 너는 이 안에서는 어떤 특정한 화학 반응만 여기서 전담해줘, 나한테. 그래서 그것들을 분담을 하는 거지, 역시. 마치 세포 자체가 다세포 생물에서 분화를 통해 가지고 기능을 분담을 하듯이 세포 안에서도 세포 소기관들이 이 넓어진
넓어진 면적에서 예전처럼 똑같은 효율을 가진 화학 반응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각각 역할 분담을 하는 장소라고 하면 됩니다. 각각의 서랍장으로 정리를 해서 집어넣어 놓고 하는. 그러니까 진핵세포 입장에서는 세포 소기관이 없으면 진핵세포로서 구실을 못하는 거지. 아니면 사이즈를 줄이든가 니가. 근데 이만큼 이미 유전자가 이만큼 커졌는데 사이즈를 줄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이 있어야만 되는 거고. 원핵세포 입장에서는 그게 왜 있어야 되는지. 미쳤니? 내가 세포 소기관을 가지게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 한마디 하고 가야지. 괜히 우스갯소리를 들으려 안 그러면. 영어로 이것을 compartmental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컴파트먼트가 이런 구분을 해놓은 거잖아요. 컴파트먼트를 만들어냈다 해서 compartmentalization인데, 이거는 영어 교과서에는 다 나오는 얘기인데, 일반 생물학 책에서는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딱 표현하는 단어로서 compartmentalization을 제공해 준다라고. 그러면 이제 compartmentalization을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군가 번역을 안 해줘서 내가 그냥 번역을 한 거지. 구획화해서 그냥 뭐 맞는 얘기가 되겠지. 맞는 번역이. 그래서 세포 소기관들이 바로 그러한 것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구획화를 통해 가지고서 세포 안에서 화학 반응들의 효율을 높여 주게 되는 것이 세포 소기관들의 기능이다 라고. 그래서 진핵세포 안에는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쑥 넘어가는데, 아니 그럼 세포 안에 있는 대부분의 요 소기관들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밀려가지고 주름 잡혀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옆에서 뭔가를 누가 밀려서 세포막이 안으로 주름 접혀서 들어가가지고서 그 접힌 주름이 서로 자기들끼리 이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네들이 핵도 둘러싸고 그래서 핵막이 생기고 했다는 얘기지. 중요하지도 않고 확실하게 입증할 뭐 근거도 없고 그런 얘기야. 그러나 하나 상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달라지지, 얘기가. 왜냐하면 밀려서 들어왔어요라고가 이게 설명이 안 돼. 엽록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비록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얘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 출생 성분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근원을 설명하려면 똑같이 다른 세포 소기관들처럼 세포막이 밀려가지고 주름 접혀서 만들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면 장난하냐? 라고 얘기해. 왜 장난하냐? 라고 얘기가 되냐면, 미토콘드리아는,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를 따로 기원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 새로운 구라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구라는 내부 공생 이론이라고 하는, 엔도심바이오스 티어리라고 하는 것으로서 꽤 공인된, 꽤 이 업자들, 이 업계에 있는 업자들 사이에서는 꽤 공인이 된 이론으로서, 왜냐하면 그럴듯한 뭐 증거들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잘못 들어왔다는 거지. 미토콘드리아의 조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혼자서 단독으로 산소를 막 활용을 해서 혼자 막 잘 나가던 세균 같은 존재였는데, 세균이었어. 혼자 독립적으로 살던 세균인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 하다가 떡을 줬는데도 잡아먹혔어. 이게 어흥하고 들어왔어. 그럼 얘네들은 들어오면 원래 이렇게 들어와서 잡아먹히면 얘네들은 파괴가 돼야 그래서 이래 밥이 돼야 되잖아요, 얘가. 근데 뭔가 얘가 무슨 약간 좀 비정상적인 애였는지, 기능이 어쨌는지 간에 들어와서 파괴가 안 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해서 이제부터 너하고 나하고는 갑은 무엇을 제공하고 을은 무엇을 제공하고 하면서 같이 살게 됐다는 게 내부 공생 이론입니다. 오케이. 어쨌든 들어와준 덕택에 나는 드디어 제대로 된 진핵세포로서 드디어 활동할 수 있게 됐고 감사해야 되겠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여기다 한 가지 더 황당한 것은, 이러고 살던 그들 중에 일부가 갑자기 로또가 한 번 더 맞았네. 살다가 한 번 맞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는
엽록체의 조상이 또 들어온 거지. 그러면 이들은 뭐가 됐을까? 식물의 조상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은 동물의 조상에서 머물었고, 그들 중에 일부는 그러한 또 다른 또 하나의 축복을 받아서 식물의 조상이 되었다는 얘기가 내부 공생 이론인데, 증거가 있느냐? 증거를 또 내가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니? 증거는 다음번에 세포생물학 시간에 얘기를 하겠으나, 다다음 3강이나, 훨씬 더 그 뒤에 얘기구나. 궁금하잖아. 간단하게 증거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때 가서 또 얘기할게요. 아니, 무슨 증거 있어? 이들은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는 둘 다 자기들이 자체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 독립적으로 살던 애들이었다는 게 입증이 되잖아. 나 DNA 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또 레드팀이 거기서 그래? 레드팀이 활동해서 그 DNA가 핵에서 오염돼가지고 흘러들어와서 여기 주름 접힌 어떤 막 안으로 흘러들어온 오염된 핵 DNA일 수 있잖아. 뭐 어디서 DNA만 무조건 여기 발견이 된다고 해서 얘네들이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증거 있어? 라고 하니까 짠 하고 펼치는 게 내 DNA는 네 DNA하고 다르다. 내 DNA는 동그랗다. 도나스처럼. 네 DNA는 막대기잖아. 진핵세포의 DNA는 일직선으로 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세균들의 DNA는 전부 동그랗잖아. 원형 DNA거든요. 근데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는 DNA를 지금의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DNA 형태처럼 동그래요, 전부. 자, 이게 네 거야? 아니잖아. 핵한테 묻는 거지. 그럼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지. 세균, 옛날에 네 조상이 세균 맞을 수도 있겠다? 근데 하나 더 보여줘? 하고, 리보솜이라고 알죠? 단백질 합성을 하는 작은 복합체잖아요. 리보솜이 세균의 리보솜과 진핵세포의 리보솜이 다르거든? 생긴 게. 근데 나 리보솜 갖고 있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세균 거야.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안에는 리보솜들이 있는데 그들은 전부 다 세균의 리보솜입니다. 그러니까 또 할 말 없는 거지. 내 거 아니네? 이 자식은 어디서 온 거야?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한 방 딱 찍는 게 이중막으로 돼 있어요, 얘들은. 세포막이 우리는 있는데 세포막이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해서 들어는 봤겠지만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그러니까 인지질이 이중으로 겹쳐지는 게 인지질 이중층인데 그 인지질 이중층이 두 겹으로 담요 두 장을 덮고 있는 게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들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담요를 두 장을 가지고 있어. 왜 그거하고 얘네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얘네들이 들어올 때 밀리고 들어오면 이게 바깥으로 둘러싸고 있던 세포막이 같이 둘러싸고 한 겹이 더 생기잖아. 그렇다네? 증거 있어? 근데 결정적으로 빼박 증거를 내보내는 게 눈의 바깥쪽에 있는 이 세포막, 미토콘드리아의 바깥쪽 세포막의 화학 성분과 안쪽에 있는 세포막의 화학 성분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볼래? 하니까 진짜 깜짝 놀라게끔 바깥쪽에 있는 세포막의 화학 성분은 지금 지금 살고 있는 고세균의 세포막과 화학 성분이 비슷해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진핵세포가 고세균 중에 하나에 분파해서 떨어져 나왔다는 그런 썰이 있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있어. 근데 안에 있는 내막은 지금 살고 있는 세균의 세포막과 화학 성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완전히 근원이 다른 두 개의 세포막을 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내부 공생설은 아무리 우스운 소리, 너무나 황당한 소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확실하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그런 설득력 있는 증거들이 3개씩이나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맞는갑다 이거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한 얘기고 이제 여기는 바로 이 고세균에서 우리가 왔다라고 하는 이게 진화 계통도에서 보여주는 자 여기서 진화 계통도에서 여기가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처음에 공통조상인 루카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루카로부터 이쪽이 보라색 계통은 전부 세균계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고 빨간색 계통은 고세균이라고 하는 이상한 애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친숙한 우리를 위시한 요 진핵 생물계는 공통조상을 여기서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지. 고세균과 진핵세균 간의 공통조상. 우리하고 세균은 직접적인 공통조상을 공유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만 돼. 그러니까 이 루카 시절로. 그래서 이 고세균의 어떤 분파로부터 우리가 전부 진핵생물을 우리라고 지칭을 했을 때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동물,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친숙한 식물, 그 다음에 별로 그다지 친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맥주는 마셔야 되니까 곰팡이, 뭐 이런 3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 말고 엄청나게 많은 또 잘 듣도 보도 못한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도 다 진핵생물. 이 중에 하나가 아메바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여준 게 이제 이 원생생물이라고 하는 애들이 뭐 이렇게 누가 갔다가 길바닥에다 오바이트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애들도 원생생물이고 우리가 맨날 이제 욕을 하는 아메바도 원생생물이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세포 생물은 이게 있어야만 된다. 아까 그 분화의 결과, 좀 전에 지난 시간에 요 기관계라고 기관계가 있다, 뭐 이게 틀려, 나하고 싱크로가 안 되냐? 기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한 얘기가 그 분화가 되는 과정이 조직 세포들이 막 모여가지고서 거의 같은 종류의 세포들이 막 모여가지고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애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뭐 수행을 하면 그걸 우리는 조직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서로 다른 동아리들이 연합 동아리를 형성해서 각자의 목적이 다른 동아리들끼리 막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동아리들이 모여서 연합을 하면 우리는 이것을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서로 다른 기관들이 같이 모이지는 않았으나 하나의 큰 방향성을 위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하면 이것을 우리는 기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순환계라든가 신경계라든가 면역계라든가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런 기관계의 예로서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협업을 하나의 기관계라는 이름 아래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기관들이 그것을 참여를 한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들은 전부 다 다세포 생물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얘기죠. 세균, 효모 이거 못한다는 얘기지. 또한 특권인 동시에 의무라는 얘기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자, 종분화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해야 돼. 아직 끝나기에는 박수 칠 때 떠나라고 그랬잖아. 이러면 진도 못 빼요, 진도. 자, 그만합시다, 오늘.